시민들 위한 무료 건강강좌 하고 있는데요. 사실 1시간 동안 뭐 체질과 건강관리에 대해서 다 얘기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께서 한 가지만이라도 알아가서 여러분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체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그 항암식물이라는 지금 항암식물 연구하지 않습니까? 항암식물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항암 식품에 대해서 잠시 소개시켜 드리고 체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거 보시면 이것만 알아가셔도 사실 도움 될 건데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거 그거 음량은 볼륨도 높을 수 없나요? 암 예방 가능하다는 일단 글만 보셔도 도움 되겠다 그렇겠습니다. 하지만 실천율을 살펴보면 운동은 신체 활동이 34.8%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가 49.9%로 나타났습니다.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해 결국 암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무료 기술과 지식의 엄청난 진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년 동안 암 발생률이 7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에 좋은 식품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 암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 관련된 부분 적으셔도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네, 요거 좀 참고하셔서 우리 생활하실 때 많이 도움 좀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그 나눠드린 프린터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체질이라는 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질의 정의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시겠어요?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타고난 몸의 성질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상 체질이 가장 사실 유명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아유르베다 의학이라고 거기도 체질 분류가 있어요. 거기는 바타라고 바람 체질, 카파라고 물 체질, 피타라고 불 체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상 체질은 보통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씩 나눠져 있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음양오행의 동양 철학에서 사실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구에 우리 보통 인간의 수명이 한 100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이 100세라는 게 아주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점같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구별의 여행원 우리 여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행자로서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즐겁게 여행을 해야 되죠. 우리 삶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체질에 맞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우리 요 사상 체질 1람조 요거 보셨죠? 우리 태양이 한번 꺼내서 보세요. 우리 태양이,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저희가 맨 처음에 태양인이 나옵니다. 태양인. 태양인은 그 음양 오행으로 따지면 금에 해당해요. 금인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폐가 크고 간이 작아요. 특징이 폐대간소라고 합니다. 폐가 크고 간이 작다. 그러니까 폐는 보통 실한데 간은 약하게 태어난 분들이 태양인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음양오행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격도 결정이 되고 병의 진행도 결정이 되고 우리 몸의 강약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이 있고 우리가 성격적으로 볼 때는 인의 예지시인이라고 있는데 어진 거는 나무를 말하고요. 의로움은 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 바름은 화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건 물이에요. 그리고 믿음직한 건 흙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태양이는 아까 금이라고 했죠. 의지가 강하고 의로움이 강한 분이 태양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느낌이나 음양은 수월하게 펼치는 전진하는 맛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추구형이 많아요. 태양인들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태양인 체질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의 대통령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태양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체질적인 느낌이라든지 외모적인 느낌을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은 태양인에 해당돼요. 이런 분들은 모든 체질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체질이 좋다, 어느 체질이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그 체질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잘 보완해서 습생을 관리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는 게 체질학의 근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장점, 단점 적혀있죠. 태양이 수월하고 펼치고 추구하고 독창적이고 개척적이고 의지력이 강하고 명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본인은 별 생각 없이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내한테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직선적이에요. 말을 직선적으로 해요. 대놓고 그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독단적인 어떤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을 깊이 들어가면은 음양으로 분류하고 또 내외로 분류하고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데 거기까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어렵기 때문에 맛배기로만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폐가 사실은 좀 튼튼하게 태어나고 간이 약하기 때문에 간내 질환이 많이 와요. 여기 노화 및 질병 이렇게 적혀 있죠. 경련성, 흡수장애, 복통, 구두질환, 알레르기, 천식이 많고요. 피부, 대개 이런 분들 살이 찌지 않습니다. 갇혀 있으면 오래 못 살아요.
어디에 갇혀있는 생활하면 오래 못 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만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면서 되게 눈이 쏘아보는 눈을 좀 가진 분들이 많아요. 째려본다. 나는 그냥 봤는데 왜 째려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그냥 봤는데 째려본다는 느낌 받는 사람 태양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신장결석이라든지 간 쪽 계통이 많아요. 태양인 양체질은 당뇨병, 뇌혈관, 그리고 이런 계통이 많이 오고요. 상기혈압, 얼굴에 열이,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열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서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모든 질병도 혈압, 당뇨 이것도 체질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치료하는 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대약적으로 볼 때는 혈압, 당뇨 거의 뭐 똑같은 처방이 거의 나갑니다. 그 카테고리에서. 근데 체질학적으로 볼 때는 같은 병이라도 치료법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고 태양이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또 체질별 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 일단 정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태음인을 보시면 태음인은 간이 크고 폐가 작아요. 약간 태양이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목이에요. 목, 나무목.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태음인은. 그리고 우리가 나무가 어디에 땅에다 뿌리를 박고 있죠. 이렇게 미덥게 땅에 뿌리 내는 정적인 맛이 있어요. 나무는 어디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이 태음인인데 태음인도 양체질이 있고 음체질이 있는데 양체질은 목적형이고 음체질은 예의가 발라요. 우리가 태음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밥 잘 먹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밥 잘 먹고 책 잘 보고 자기 할 일 잘합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태음인들은. 근데 누구는 감옥에 들어가면은 이게 밥도 못 먹고 식은도 전폐하고 마르는 사람 있죠. 그건 이제 태음인이 아닌 그런 분들 소양인들이 많은데요. 나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나무기 때문에 어떻게 꾸준하고 무던하고 버티는 걸 잘하고 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인내심 강하고 대기만성형, 지구력이 뛰어납니다. 태음인들은. 그 단점은 비판적이고 욱할 때가 있고 그리고 보수적이에요. 되게 보수적이고 그리고 말이 없고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천하태평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태음인의 이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태음인은 좀 여유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여유가 있고 사람의 농담도 잘하고 경청을 잘하는 사람 이런 분 태음인들이 많고 그리고 호인이 많습니다. 근데 땀을 내야 건강해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냉기를 내가면 안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 잘 오는 게 어떤 질환이 잘 오냐면은 폐가 약하기 때문에 폐 쪽 질환이 일반적으로 많이 오고요. 그리고 간이 크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유불급이라고 해서 너무 가해도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태음인이 나중에 너무 간을 혹사하면 간 쪽 질환도 와요. 간이 튼튼하게 태어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뭐든지 중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가해도 안 되고 모질라도 안 된다. 그래서 체질을 할 때도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체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소화성 궤양, 대장 항문 질환이 많이 오고요. 결핵, 두통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허리가 많이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태음인들은 사실은 관리만 잘하면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요. 나중에 질환이 와도 되게 나이 들어서 오지 50대라든지 이런 60대라든지 이런 때는 병이 잘 안 옵니다. 달린 사람 나이 다 들어서 한 70, 80대야만 여러 가지 이제 아프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적성은 주로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태평 체육이 능청이 욕심이 좀 많은 경우도 있어요. 태음인이.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소양인이 있는데요. 소양인은 그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아요. 그러니까 소화 비위는 튼튼한데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건강이 결정돼요. 소양인의 양체질은 보통 대부분이 활달하고 외부 활동을 좋아하는 편이 많고요. 음체질은 뭔가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양인들은 보통 우리가 볼 때 오행적으로 볼 때 토가 많거든요. 토. 그리고 화도 간혹 있는데 토는 흙입니다.
흙이라는 거는 굳건하게 뭔가를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흙을 다듬으면 도랑처럼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걸 좋아하지, 그걸 벗어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에서 벗어나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이 토소양이들은.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짜증을 잘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소양인의 특징이고, 소양인의 대표적인 분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좀 소양인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약간 싸움닭 같은, 자기 의견이 안 맞으면 싸움도 잘하죠. 근데 되게 좀 철학적이면서도 자살을 최고 많이 하는 체질이 또 소양인이에요. 소양인의 토체질이 보통. 소양인도 보면 토체질 있고 나중에 들어가면은 있는데, 자살을 최고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소양인에 들어가고 좀 약간 형이상학적이에요. 철학적인 그런 면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외향적인 체질은 원활하고 포용력이 있고 활동적이고 화합을 잘하고 신체 열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양인들 중에도 이렇게 뚱뚱한 소양인이 있고 이렇게 마른 소양인이 있어요. 그것도 같은 소양인이지만 체질에 따라서 약간 밖으로 풍미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단점은 되게 조급해요. 조급하기 때문에 준비성이 부족한 것도 많고 고집이 많고 가민 반응이 많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가민 반응 알러지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체질에 들어갑니다, 이 소양인이. 그리고 우리가 특징은 요 보시면 이루는 전진의 힘, 뭔가 이루려고 전진하는 그런 마무리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활동적인 견인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원만한 처세, 자기 완성, 근면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뭐 재다가 제대로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긴장을 잘합니다. 긴장을 잘하는 사람들은 소양인이 많아요. 뭔가를 자기가 잘해야겠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소양인들은. 그래서 긴장을 잘합니다. 태음인들 긴장 잘 안 합니다. 어디 가서도. 또 태양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긴장 잘하는 분들은 소양인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손발이 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상체로 열이 있는데 손발은 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양인이 많고요. 구내염 잘 옵니다. 태양인. 건망증 잘 오고요. 그 다음 근육이 잘 뭉치는 분들, 소양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비대신소, 비비려 좋아서 식욕이 좋아요. 식욕이 좋아서 먹는 걸 잘 먹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식욕이 없다라는 것을 못 느끼는 분들이 소양인이 많고요. 그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관절 쪽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소양인은. 네, 그런 분들이 많고요. 편도선, 아토피, 야뇨증, 코피, 탈모증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노화 질병이 비뇨생식기 질환이라든지 만성관절, 요통, 피부 발진, 두통, 안구장애, 기관지염, 가민성 장염, 갑상선, 그리고 생식기 종양, 동맥경화, 당뇨, 뇌경색, 소양 양체질이고요. 소양의 음체질은 위암, 유방암, 골수암, 협심증, 간경암,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다음 소음인 볼게요. 소음인은 소양이라고 반대죠. 신장은 크고 비장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되게 마르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영양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요. 신장이 튼튼한 사람은 뼈가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되게 말랐는데도 순산을 잘해요. 되게 말라서 애를 놓기 힘들 것 같다 보이는 사람이 술렁술렁 애를 잘 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겪어보셨죠? 경험 많으셔서. 그런 분들은 소음인들이 많아요. 되게 말라서 애 놓기 힘들어 보이는데도 애를 별로 산통 없이 놓아요. 이게 이제 소음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소음인들은 성격이 어떠냐면은 내한테 주어진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격이 있어요.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요. 그걸 바꾸려고 안 합니다. 소음인들은. 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내 운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뭐 극복하거나 그걸 개척하려고 노력 안 해요. 소음인들은. 그리고 소음인들 위장만 튼튼하면은 그렇게 크게 아픈 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도 몸이 내간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잘 오는 질환이, 이 소음인들 또 기억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되게 한 번 본 거는 거의 기억을 다 해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소음인입니다. 이분은 기억력이 대단히 좋아서 그 공장의 직원
그거 본 사람들도 다 기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이병철 회장은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 같으신 분들은 이제 소민에 해당하고요. 이분들은 파고들고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민은 물이 어디로 물이 스며들죠. 스며들고 파고들고 온순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차분하고 신중하고 마감을 잘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조바심이 많고 제약이 자꾸 확인하고 사소한 일에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회피하려고 한다. 그걸 극복하고 변화시키지 않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소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소민도 외향 체질이 있고 내성 체질이 있는데 그게 따라서 약간씩 성격이나 성향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민의 양 체질이 약간 소양처럼 보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환자를 치료하거나 할 때 판단하는 거고 전체적인 건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요 특징이 보시면은 여기 검소하고 표현이 조심스럽고 소화기병이 많아고 어릴 때는 잔병 치레가 많아요. 그리고 한숨을 잘 씁니다. 한숨 잘 쉬는 사람이 소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고요. 그리고 덕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잘 굽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영양장애 아까 비위가 약하니까 영양장애가 잘 생기고 땀을 흘리면 피로를 빨리 느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우나라든지 한정탕에 오래 있으면 더 몸이 처지고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분만수월 여기 하고 다산 말랐는데 아기를 많이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원이 많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만성위장병, 소화성 두통, 위가 처져 있는 경우, 위하수가 많아요. 위가 처져가지고 위가 처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위가 영양소가 이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학자가 아까 봤죠. 학자가 많고 연구직이 많고 기술자, 언론인, 작가, 좁사리, 외톨이도 많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각 전체적인 사상 체질의 우리 특징인가 우리 그거를 이제 잠시 설명드렸고요. 네. 체질 건강 관리를 들어가면 우리가 사상 체질은 이렇게 태양이, 소양이, 소음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거고 우리가 사상 체질에서 더 발전된 게 8상 체질, 그다음에 16상 체질. 여기서 더 발전되면 30 이상까지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거는 너무 세부적인 거라서 넘어가겠고요. 우리가 보통 목화, 토금수 이렇게 이제 보통 5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상 체질에서는 화 체질이라고는 없습니다. 화. 왜 그러냐면 목은 간이고 화는 심장이고 토는 위고 비위고 금은 폐대장, 수는 심방광이거든요. 화는 임금장기라 해가지고 원래 임금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심장에 대한 어떤 그 기능에 대한 예전 그 사상 체질의 어떤 그 문헌에는 심장에 대한 그 기능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자꾸 연구가 되면서 심장에 대한 어떤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게 화체질을 하나 더 분류를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목체질을 한번 볼게요. 아까 목체질 무슨 체질이었죠? 사상 체질 따릅니다. 태음인이랬죠. 목체질은 태음인을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아까 제가 나무의 기질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선천적으로 폐가 약하고 이 때문에 심폐를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태음인은. 그러니까 호흡기 약한 사람들이 태음인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또 호흡기 약한 분들 어떤 건강관리를 해야 되나 좀 말씀드릴게요. 오르막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태음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줄넘기, 농구, 암벽 등반, 요건 좀 젊은 사람들, 족구, 자전거 타기, 등산, 에어로빅, 요런 거를 혼자 하면 또 잘 못해요. 동호회 가입해가지고 함께 하는 운동을 해야만 호흡기 계통이 강화돼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숨차기 없어집니다. 약국에 있으면 연세들이 숨차고 오신 분 많거든요. 이런 분들 폐하고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폐에서 심장에다가 산소 공급을 하는데 폐가 약하니까 심장에 제대로 산소 공급 못 해주니까 숨이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되고요. 목 중에 목양체는 체구가 좀 커요. 그리고 모음체는 체구가 작습니다. 아까 김대중 대통령은 목양체인데 모음체의 대표적인 사람은 영화배우 안성기가 모음체예요. 예, 그런 걸 보시면 몸이 조금
왜소하고 작잖아요. 그리고 모공체는 이렇게 체격이 작습니다. 예, 목약체는 대체로 성격이 무던하고 건강해요. 중년까지는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노년기가 되면서 요통, 무릎 관절이 오고 숨참이 오는 것, 이런 분들은 이제 호흡 단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병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오는 이유도 이런 사람들은 폐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관절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공체 같은 경우는 폐의 질환이 오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생활하셔야 돼요. 환경. 우리가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가면은 이런 만성 질환이나 암들이 치료된다는 거 들으셨죠? 그게 다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도 지리산에 가면 혈당이 정상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의 환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여기 도시에 있으면서 혈당 강화제를 먹었는데 지리산에 가서는 당이 정상이 돼서 혈당 강화제를 안 드세요.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산소의 공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를 통해서 우리 몸에 이하작용, 동하작용, 에너지 생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산소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산소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공체는 우리 율무장어가 폐나 장을 도우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폐와 장이 약하신 분들은 율무하고 장어를 많이 드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태어민들은 인삼이 맞아요. 인삼. 뿌리 음식이 태어민이 맞습니다. 잎이라든지 이런 음식은 태어민이 안 맞아요. 주로 흰색을 띠는 뿌리 음식이 태어민한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열무나 참마, 목양처럼 열무, 참마가 신장과 폐를 동시에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신장과 폐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마 아시죠? 마를 좀 많이 드시고, 이런 것들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팽이버섯, 송이버섯 다 흰색이죠. 흰색 버섯이 태어민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나 파인애플 주스, 그 다음에 율무차, 모과차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어민들은. 그래서 그런 음식들, 호흡기 안 좋으신 분들은 장하고 안 좋으신 분들 좀 많이 체질하고 상관없이도 그쪽 계통을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화체질, 불화자 화체질은 열이 많아요. 열이 많고 신장이 약합니다.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노폐물을 신장으로 제대로 못 빼주기 때문에 요통이 일찍 와요. 청년기부터 요통이 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태음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양인의 보통 화체질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해요.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이런 분들은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을 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살이 잘 찝니다.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이 화체질입니다. 왜냐하면 신소장에 열이 많아요. 소장에 열이 많기 때문에 먹는 족족 그게 다 영양분으로 가기 때문에 물만 먹어도 살을 찐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분들이 화체지고, 무릎 관절, 그다음 골다공증, 체구에 비해서 발목이 약합니다. 가다가 발목 잘 집질리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신장 기능이 약합니다. 발목 잘 접질리신 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뼈를 항상 튼튼하게 하는 운동에 중요하고요. 살을 사실은 빼줘야 되는데 살이 잘 안 빠집니다. 굶어도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신명나는 운동, 에어로빅, 그리고 이런 분들은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에요. 혼자 하면 어디 가서 한 3일 가다가 안 가요. 뭐 헬스 끊어놔도 한 3일 가다가 혼자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누구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해야 겨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친구들하고 동호회에 가야 돼서 골프나 인라인 스케이트, 스키, 그다음에 테니스, 수영, 에어로빅 같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운동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방질을 제거해야 되고, 걸을 때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걷는 운동보다는 오도방정 떨면서 손발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해야 이런 체질은 지방이 잘 탑니다. 그리고 산책할 때도 개를 데리고 가야만 겨우 개 따라가면서 이제 산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가 탁해집니다. 피가 탁해서 고혈압으로 진행되고 신장이나 비뇨기, 자궁 기능이 약해져요. 아까 제가 신장 기능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금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 중에도 우리 정제소금, 우리가 보면 정제소금 있잖아요. 그런 소금은 사실은 정제소금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집에 양념하든지 간 맞출 때 정제소금은 절대 쓰지 마세요. 천일염은 특히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풍부하기 때문에 천일염을 드시는 것은 괜찮아요. 천일염은 오히려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정제소금은 그 혈관을 망치는 그런 주범이 되기 때문에 절대 정제소금을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액상가당, 우리 주스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는 액상가당도 우리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 과자 같은 데 있죠. 과자에 가당이 엄청나게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양파, 더덕이 이제 폐를 좋아지게 합니다. 양파, 더덕 폐 좋아지게 하고 지방질을 태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양파, 더덕을 많이 드시면은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폐에도 도움됩니다. 그리고 오이하고 속청은 신장을 시원하게, 몸을 시원하게 해요. 몸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신장을 돋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으시고 좀 뚱뚱한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양파, 더덕, 오이를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왜 겉을 보면 이 사람이 되게 건강해 보여. 겉은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몸에 열이 많아서 피가 뻑뻑해지면서 온갖 순환계 질환이 많이 오는 체질이 화체질입니다. 그래서 송이버섯, 팽이버섯도 좋고요. 상황버섯, 녹차나 미자차 이런 걸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제거하는 분은 해야 되고, 이런 분들 지방간이 잘해요. 지방간.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간 수치 낮추는 약을 처방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때고 체질적인 문제가 많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체질은 이 소양인에 들어갑니다. 네. 네, 소양인에 들어가는데 소양인도 약간 분류가 여러 가지 되는데 근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토체질. 토는 아까 흙을 말씀드렸죠. 흙은 굳건함을 말아요. 그 긴장과 의욕이 많아요. 그래서 근육이 굳어져요.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육이 굳습니다. 간을 우리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죠. 그죠? 그러면 땅은 토고 나무는 목이잖아요. 목이 그 흙을 뿌리를 받고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토가 토 기능이 떨어지면서 간이 약해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간계통 질환이 많이 와요. 어깨 목덜미가 잘 붙습니다. 긴장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협식증, 강경화, 유방암 계통의 질환이 가장 많이 옵니다. 유방암이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 체질이 많아요. 긴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어깨, 목이 굳기 때문에 어깨나 이팔 쪽으로 혈류가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유방암 쪽이 오게 되고요. 노년이 되면 허리가 굽어지고 어깨, 목덜미가 자꾸 굳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라든지 뇌혈관 쪽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또 이런 분들은 근육에 탄력을 주는 스트레칭, 요가, 기구 운동 좋고요. 달리기나 구보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혼자서도 운동이 좋고요.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이런 분들이. 항상 조급하고 여유가 없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승부근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건강을 해쳐요. 그리고 짜증을 잘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짜증을 잘 내게 되면 간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이라는 건 소설작용이 돼가지고 시원하게 펼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짜증이 잘 되면 간에 열이 차기 때문에 시원하게 펼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경화라든지 간경화라든지 간암이 잘 오는 체질이 토체질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구별에 여행 온 여행자이기 때문에 여행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여행도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 여러분들 이 체질이 많아요. 그래서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위암이나 위염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신경성 질환 많이 옵니다. 그리고 신경과 처방을 많이 받는 분이 이런 분들이 해당돼요. 신경안정제 처방.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등산이라든지 산의 푸르름을 보는 게 좋거든요. 푸른색은 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간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녹색을 많이 보고 집안에도 녹색이 많은 게 좋습니다. 나무도 많이 키우시고 등산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되고 그 자연을 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고 상복각이 자꾸 좁아져서 자꾸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 없이. 그것도 기울어지면 이 어깨목이 좁아지기 때문에 자꾸 굳습니다. 그래서 어깨목을 항상 펴고 가슴을 펴고 생활하는 운동이 필요하고 가슴을 펴주는 팔굽혀 펴기도 좋습니다. 그런 거 하시고요. 이런 분들은 손발이 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쪽파나 달래 이렇게 손발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특히 달래는 심장을 좋아지게 합니다. 우리 처방 중에 우리는 달래방이라는 게 있는데 달래방이 협심증을 좋아지게 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우리 달래 아시잖아요. 쪽파. 이거는 말초혈관을 열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냉한 사람들은 쪽파나 달래를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소화흡수 장애에 좋은 포도와 부추. 포도와 부추가 소화흡수 장애에도 좋지만 간에 좋습니다. 우리가 포도즙만 꾸준히 드셨는데 간경변이나 간염이 좋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그만큼 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고 버섯은 표고버섯이 좋고 느타리 버섯이 좋고요. 포도 녹차, 녹색을 띠는 음식이라든지 물질이 이런 토체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리고 눈이 빨리 시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결명자나 다시마 이런 분들은 결명자가 눈에 좋고 다시마는 담즙 분비를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해독작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체질 중에 약간 음체질이 있고 양체질이 있는데 토체질 중에 음체질은 당근하고 생강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당근, 생강차. 토음체질 몸이 좀 냉해지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체질을 다음에 들어갈게요. 아까 금체질 뭐라고 했죠? 금은 태양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금이라는 거는 가을이에요. 계절적으로 가을. 가을은 우리가 수확을 하는 계절이잖아요. 결실의 계절이거든요. 결실이 되게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 결실이라는 거는 금은 칼이에요. 칼로 결단을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차를 금이라고 보통 금 기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의 결정을 내는 게 이 금 기운이에요. 그 가을에 금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비 종교나 종교에서 보면은 이게 가을 추수라고 뭐 하는 그런 해서 개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말들 하는 게 그 가을 기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 종말론을 말하는 것도 그 가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체질이 되게 이제 직선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와 주의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자신의 끼를 발휘하는 무용이나 율동 이런 데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분들은 되게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어보면 어깨가 되게 발달되어 있고 팔 힘이 좋습니다. 말랐는데. 그래서 권투 선수나 마라톤, 핫기도 선수들이 많아요. 이 태양에는. 그런데 말라서 영양 섭취가 이런 분들은 되게 좀 불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하체가 약해집니다. 상체는 발달되어 있는데 하체가 약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 러닝머신, 모래밭 걷기, 스포츠 댄스로 하체를 단련하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뼈의 노화보다는 근육과 혈관이 소실이 많기 때문에 근육통이 잘 옵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쏘아보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말도 직선적으로 합니다. 함부로. 그런 분들이 많고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하게 되고 이런 분들은 영양 섭취에 주력해야 되는데 주로 좋은 게 뭐냐면은 육류 중에는 소고기 및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가 좋아요. 닭고기가 좋고 해산물로는 고등어, 굴, 특히 전복이 좋습니다. 태양인한테는 금인한테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육류를 가다라 섭취하면 조급한 마음이 계속 조급해지고 시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틀에 같이 생활을 하면은 오래 못 살아요. 우리 옛날에
미인방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그 예쁜 사람이 빨리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미인이라는 말은 재능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재다능하고 재능 많고 천재적인 사람이 빨리 일찍 요절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면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같은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막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의 규범에 이런 유교의 틀에서 갇혀 살다 보니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시대적인 환경이 아주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태양인들이 많아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재마의 사상 체질로 따지면 태양인이 얼마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조선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체질론이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시대 상황으로 볼 때는 태양인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오래 살고 예전보다. 그 이유가 시대 환경하고 상관이 있어요. 주위 환경하고.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하는 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양인은 솔잎차하고 콩나물을 드시는, 솔잎차 콩나물이 간에 좋습니다. 태양인이 간이 약하기 때문에 솔잎 콩나물이 간에 좋은 음식이고요. 구기자 녹차 좋고, 아까 포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첩도 좋습니다. 제첩국으로 옛날에는 간경변 나수고 그랬어요. 예전에 약 없던 시절에는 제첩을 가지고 우리가 간경변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이걸 나수고 했거든요. 제첩이 좋고, 표고버섯, 다시마가 담즙 분비를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해독작용이 높습니다. 이제 이거 금체질 태양인이고요. 수체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인입니다. 소음인. 이 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영양이 떨어지면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분들은 속이 냉하고 소화 불량이 함께 오면 질병이 발생해요. 그리고 위하수가 심하기 때문에 항상 소화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젊었을 때 생각하고 젊었을 때만큼의 음식량을 섭취하게 되면 대부분이 소화가 안 돼서 노폐물로 쌓이게 돼요. 그 노폐물이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화력을 올리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 생강, 쪽파, 부추, 요게 속을 따뜻하게 해요. 그리고 맵쌀이라든가 감자, 김, 부추, 사과, 당근, 요게 좋습니다. 육류로는 닭고기, 개고기, 염소고기가 좋아요. 우리가 예전에 염소고기 많이 드셨잖아요, 예전에. 근데 요즘은 염소고기를 함부로 먹을 게 안 되는 게, 소양인들은 염소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되게 뜨거운 음식이 염소고기입니다. 근데 소민들이 염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산성 가서 염소고기 막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염소고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분만하고 나면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체질이 많은데, 서양 사람들은 분만하고 나서 바로 찬물을 샤워해요. 그만큼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만하고 찬물 샤워하면 바로 병 걸립니다. 그게 체질이 달라요. 서양인들은 태양인들이 많아요. 태양인들. 그래서 직선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사회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 동양 한국인들은 소양인이나 태음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음인은 노년기가 되면 뼈 자체의 병보다는 뼈를 고정시키는 권력이 부족해서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뼈가 분리되는 그런 병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자체가 약해서 관절이라든지 골다공증이 오는 것보다는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시고요. 산소 흡수를 높이는 폐활량 증가를 위한 운동도 이렇게 소음인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체 운동에 좋은 야구, 철봉, 평행봉, 이건 젊었을 때 하시면 되고, 나이가 들면은 체조나 탁구, 고전 무용, 골프, 사물놀이 이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우나나 찜질을 체온을 데우는 정도로 가볍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호흡장애라든가 탈진이 와서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온천에 가서 너무 온천에 오래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고 나오셔야 오히려 몸에 좋아요. 네. 그리고 계피차, 대추차, 생강차,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고요. 로얄 젤리가 이런 분들한테 좋습니다. 로얄 젤리.
그래서 버섯은 표고버섯, 느타리 버섯이 좋고요. 우리가 암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체온이 정상인들보다 1도에서 한 2도 정도 낮습니다. 암세포가 차가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연세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습관을 지키셔야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체질적인 부분을 이제 조금 살펴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체질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체질 감각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마음. 어떻게 마음을 잘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사주 좋은 게 간상 좋은 것보다 못하고 간상 좋은 게 마음 잘 쓰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병도 모든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병이 잘 치료될 수도 있고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악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써야 되고요. 제가 아는 말 중에 노노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저도 마음 수양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화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노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부지 이불온이면 굴력 군자고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군자라는 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이 꼭 군자예요.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이제 좀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되고요. 체질감별은 체질하는 감별법은 여러 법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간단하게 체질감별하는 것만 제가 소개할게요. 이게 색종이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정확도는 좀 떨어집니다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태양이는 한 분 나와보실래요? 제가 직접 시범을 해드릴게요. 한 분 나와보세요. 보시면서 해야 아무래도 좋겠죠. 저녁 때 먹는 무게는 한 45kg. 애 놓고 나서 살이 좀 찌셨죠? 한 10kg, 20kg 찌셨죠? 그렇죠. 예. 이거는 오링 테스트라는 거거든요. 오링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손을 펴시고 힘 빼세요. 제가 힘 주세요 하면 힘 안 들리면 돼요. 세게 당기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조금은 안 되고 안 떨어지는 분도 있는 거니까 안 떨어지는 분들은 불가해 줍니다. 됩니다. 힘주세요. 힘주세요. 혹시 들어가면 그죠? 힘주세요. 힘이 안 들어가. 힘이 안 들어가죠. 올라가야 안 들어가. 다시 해볼게요. 힘주세요. 힘 들어가면 현재 느끼죠? 네, 여기 들어가면은 힘이 쭉 빠져요. 그죠? 예. 들어가주세요. 공식 들어가지는 거죠? 공식 해주세요. 빠져버리네. 이게 우리 모친께서는 이분이 소양인의 화체질이세요. 화체질. 화체질 중에 화음체질이세요. 이분 발목이 약합니다. 예, 이 겉은 얼굴이 훤해서 건강해 보이시죠? 근데 허리계통이 이런 분들 안 좋아지고 요통계통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호흡기 계통이 나빠서 가파른 올라가면 숨이 차게 됩니다. 이분들은 성격적으로 어떠냐면은 주의를 하나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면은 그 모임이 좀 환해져요. 실제로. 그리고 친구들 싸우면 화해도 잘 시켜줍니다. 이 체질적인 성향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해요. 그리고 되게 우스갯소리도 한 번씩 잘합니다. 주위에 사람을 웃기는 소리도 잘하시고 이 체질적 성향을 그걸 가지고 계신데 신장 자궁 방광이 약하세요. 체질적 성향이. 그래서 근데 정리정돈을 되게 잘하십니다. 정리정돈.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근데 간혹가다 할수라고 돈을 좀 한 번씩 좀 크게 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번씩 그래요. 예. 제가 이분 오늘 처음 뵀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맞습니까? 좀 예. 제가 오늘 이분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제가 이분 성격을 어떻게 알겠어요? 체질이 안 나오면 이렇게 말을 못해요. 병도 마찬가지.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혼자 사는 운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하는 운동, 에어로빅, 걷기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건망증 자꾸 오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깜빡깜빡 합니다. 그러고 깜짝깜짝 잘 놀라요. 갑자기 전화 온다든지 문이 쿵 닫히면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이 체질적 성향이 화체질의 음체질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소양인의 화체질인데 이런 분들은 한의원가도 태음인이라고 많이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겉모습은 약간 태음인의 모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근본은 소양인의 화체적 성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이 좀 위로 떠 있으세요. 가슴 이쪽으로 열이 많아요. 그래서 발목이 자꾸 약하고 잘 접질리게 되고 자골신경통, 디스크 이런 것들 류마티스 관절, 뼈 관절 쪽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근육 강화 운동하라고 했죠.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은 이렇게 제가 체질 감을 했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방금 오링 테스트 하는 거 보셨죠?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이거 좀 스킬이 필요한데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그러면 집에 와서 태양이는 그 녹색을 한 손에 대고 여기 녹색을 한 손에 이렇게 대고 제가 이렇게 아까처럼 오링 해보세요. 오링 그렇죠. 펴고 여기 힘을 주면 이게 힘이 들어가고 빠지는 걸 색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색깔로 하면 아까 제가 이분은 하체질이기 때문에 딱 해보세요. 빨간 데서 힘이 싹 빠져버려요. 빨간 데서 힘이 빠지는 사람은 하체질입니다. 네, 정확도는 좀 떨어져 있더니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걸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태양이는 그 흰색에서 힘이 빠져요. 흰색에서 힘이 빠지고 녹색에서 힘이 세집니다. 오링 테스트. 적으실 분 적으세요. 태양이는 흰색에서 힘이 빠지고 녹색에서 힘이 세져요. 간단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태음이는 흰색에서 힘이 세지고 녹색에서 힘이 빠져요. 태음이. 그리고 소양이는 흑색, 검은색에서 힘이 세집니다. 힘이 세지고 황색에서 힘이 빠져요. 소양이. 네. 그리고 소음이는 흑색에서 힘이 빠지고 황색에서 힘이 세져요. 이거는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하는 체질 감별 가르쳐 드렸는데 사실 아까 제가 체질 감별한 거는 약간 기를 끄집어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이런 체질 감별을 제가 하고요. 간단하게 집에서 하려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색종이로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체질 감별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음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좀 가려서 드시면 도움이 되고 운동도 체질별로 하시면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다시 설명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 프린트 된 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설명드리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무슨 공자입니까? 네? 여기 맞추는 선물 드릴게요.
봉쇄봉, 공항공짜죠, 공항공짜. 아, 이거 맞추셨다. 선물 하나 드세요. 여기. 예? 선물, 안 내려가셔도 됩니다. 예. 예.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 되게 마루타가 잘 되시셔가지고. 이 봉자를 제가 왜 맨 마지막에 봉자를 이렇게 가져왔냐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사실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많이 기여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공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분들 다 키우고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시고 고생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공황이세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왜 제가 이걸 가져왔냐면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이 봉자를 집에 가서 벽에 딱 붙여 놓으세요. 붙여 놓으시고 이 봉자를 보고 목으로 머리를 사용해서 봉자를 써보세요. 지금 한번 써보세요. 봉자 머리로. 네. 집에 딱 가서 붙여 놓으세요. 네. 이거 하루에 5분에서 10분씩 매일 하세요. 매일 하시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 선물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맨 마지막에 선물로. 그래서 집에 가서 딱 붙여 놓으시고, 왜 이 봉자를 쓰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요 경동맥이 여기 목에 있는데, 심장에서 경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피가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토체질은 이 경동맥을 가장 잘 막는 체질이 토체질이에요. 그래서 심장에서 피를 뇌까지 올리는데 어깨목이 굳어가지고 제대로 올려주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뇌혈류 속도를 이렇게 측정해 보면 속도가 정상인들보다 되게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 쪽으로 혈류가 나빠지면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이 잘 오기 때문에 이 봉자를 열심히 하루에 5분에서 10분씩 벽에 붙여놓고 하시면 이 경동맥이라든지 견정혈이라고 이게 보통 우리 간경락이 지나는 데가 어깨에 다 있습니다. 이 간경락하고 눈경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나쁘신 분들이 눈이 나빠져요. 실제로는. 네. 간이 나쁜 사람은 눈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의 창은 눈이에요. 눈. 우리가 모양적으로도 볼 때도 각 오장육부에 창이 있습니다. 오장육부에 창. 오장육부가 기능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곳이 있는데, 간은 눈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심장은 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은 입술의 색깔을 보고 기장의 상태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폐는 코, 그리고 심장은 귀를 통해서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 꼭 집에 가서 붙여 놓으시고 실천하세요. 오늘 많은 걸 들었지만 몇 가지 집에 가서 실천만 하셔도 오늘 잘 오실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아까 색깔 다시 설명 한번 해달라 하셔서 색깔. 예.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 프린트를 해갖고 다음 주에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거 프린트 해줄까요? 그 색깔 무슨 색 무슨 아까 내가 지금 그런 거다 잊어버리고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적으세요. 나중에 우리 항암식물연구회에 올려놓으면 그거 좀 프린트해서 주시면 지금 하시고, 우리 회장님. 네, 요거 다 지금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유튜브 보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예, 유튜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정확도는 사실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좀 쉽게 접근해라고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한 거지, 실제로는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실 체질감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 설명을 해도 내 체질감별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음식들은 체질하고 상관없이 내 어느 부분이 안 좋으면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아까 배가 안 좋으면 뭐 드시고 양파 드시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태에 따라서 그런 음식은 체질하고 무관하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암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쉽게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집에서 그런 거 조금씩 실천하시면 여러분들 건강한 노후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럼 제가 색깔 하는 거 설명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적으세요. 태양이 흰색, 태양이 흰색에서 힘이 빠지고 녹색에서 힘이 세진다. 태음이 흰색에서 힘이 세지고 녹색에서 힘이 빠진다. 소양이 흑색에서 힘이 세지고 황색에서 힘이 빠진다. 소음이 흑색에서 힘이 빠지고 황색에서 힘이 세진다. 됐습니까? 예. 네. 근데 아까 이제 화체질은 이 태양이, 태음이, 소양이, 소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화체질은 이렇게 빨간색에서 힘이 빠져요. 화체질. 아까 우리 못 치는 화음 체질입니다. 화음. 네. 네, 질문하세요. 소양이요. 질문하시죠. 삼겹살이잖아요. 삼겹살, 예. 삼겹살하고 신방을 같이 먹을까요? 방송에서요. 네. 이유는요?